시간이 돼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의료 영상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첫 번째 김유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기계학습, 레디오믹스, 전립선 암을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피처를 뽑고 레디오 피처를 뽑고 그걸 랜덤 포레스트에 넣어서 튜머의 정도를 클래시파이하는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링크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드롭박스가 원내망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요. 저희 그걸 몰라서 드롭박스로 공유를 했더니 링크가 깨지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빠르게 이거를 지금 내릴 거거든요, 링크를. 그래서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뭐냐고 물어보시면 조교님께 여쭤보라고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링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데이터 링크를 복사를 해주세요. 데이터 링크를 복사를 해서 지금 PC에 크롬이 있나요? 크롬이 없으면 엣지라도 들어가 주셔서요. 구글 로그인이 된 상태면 좋겠습니다. 구글 로그인이 최대한 된 상태면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T2AX라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네, 모두 동일한 화면이 보여져야 되고요. 여기서 T2AX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하면 저는 이미 지금 받아서 내 드라이브에 추가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 드라이브에 추가라는 단어가 뜨게 될 겁니다. 혹시 그게 안 뜨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도 안 뜰 겁니다. 그래서 꼭 구글 로그인을 해주시고 내 드라이브에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드라이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추가가 됐는지. 이제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요. T2AX라는 폴더 위에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공유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추가가 안 되신 분은 손을 들어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코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드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코드 링크 복사를 해서요. 새로운 탭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code.zip이라는 RG 파일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누르게 되면 아마 조금 트래픽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요. 저는 이 앞에 여기 이 TV 중간까지 계신 분들만 일단 다운로드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제 뒤에 계신 분들도 다운로드를 해서요. 알집까지 푸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알집 폴더가 다운로드가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오래 걸려서 안 되는 건가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집 해제까지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그래도 나름 간단한데요.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폴더를 보시면요, 총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2개는 PPT인데요. 하나는 딥러닝 실습 자료라서 이따가 사용할 거고요. 하나는 레디오믹스 실습 자료라서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열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2개 확장자가 IPYNB라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할 건데요. 어디다가 업로드를 하냐면요. 지금 T2AX 데이터를 아까 받았잖아요. 그 옆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파일 업로드 누르고요. 아까 받았던 IPYND 파일 2개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 업로드 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혹시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완료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많이 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 네,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은 거의 다 됐고요.
그럼 레디오믹스 코드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위에 보면 구글 콜앱으로 열기가 있는데요. 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일단은 그 창을 클릭을 합니다. 잠시만요. 콜앱으로 연결하기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연결 앱을 클릭을 하시고 더 많은 앱 연결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검색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그 검색창에 COLAB 쳐주시면 됩니다. 콜앱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뜰 텐데 그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콜앱을 연결해 주시면 아까 제 화면과 동일하게 콜앱으로 열기가 뜹니다. 혹시 콜앱으로 열기까지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클릭해 주시면 실습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을 진행을 할게요. 콜앱 구조를 보면요. 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셀 단위로 되고 있거든요. 이 동작을 시키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편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요. 하나는 간단하게 Shift 엔터 혹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셀을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혹시 이 화면, 이 링크가 길게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다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가 됩니다. 이제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허용을 눌러줍니다. 이걸 허용하는 거는 콜앱에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허용을 누르게 되면 어떠한 코드가 뜨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된 코드를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셀이 완료가 안 돼서 돌고 있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한 후 엔터를 쳐주시면 코드를 인증하는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창에 mounted at gdrive slash 이렇게 뜨게 됩니다. 첫 번째 셀이 다 완료가 되신 분들께서는요, 이제 두 번째 셀을 실행을 시킬게요.
여기 나오는 cd는 어제 리눅스 명령어에서 배운 change 디렉토리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는 환경을 그냥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내 드라이브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셀까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세 번째 셀까지 실행을 시키면요, 제 작업 환경 안에 있는 모든 리스트가 다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워크샵 라디오 믹스 코드, 그리고 T2AX라는 폴더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께서는 손 들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셀까지 다 되신 분들께서는요, 이 네 번째 셀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눌러 놓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두 번째 셀에서 오류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마이 드라이브가 없다고 나오나요 혹시? 지금 두 번째 셀에서 디렉토리 경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면 런타임 있어요. 런타임에서 런타임 초기화 있습니다. 이 런타임 초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셀을 실행하지 마세요. 실행하지 마시고 첫 번째, 세 번째만 실행합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데이터 저장했던 T2AX 폴더랑 이 코드 폴더가, 코드 파일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체인지 디렉토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셀을 스킵해 주세요.
혹시 세 번째 셀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는 동안요. 네 번째 셀을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셀이 완료되신 분들은 그리고 간단하게 라이브러리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셀의 내용들인데요. 레디오믹스 분석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라이브러리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심플 ITK라는 라이브러리예요. 두 번째는 파이 레디오 믹스고요. 세 번째는 사이킨런입니다. 여기서 이제 PIP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파이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매우 궁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PIP는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의 줄임말로 써요. 파이썬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외부로 공유를 해서 리눅스 명령어로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한 분께서 여쭤보셔서 이 모듈을 사용을 하면요.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의료 영상을 다이콤이나 다른 모달리티의 영상을 파이썬으로 아니면 C++, R이나 자바로 직접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심플 ITK라는 모듈인데요. 이건 첫 번째로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개가 되고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디컬 이미징에서 세그멘테이션이나 레지스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또 요즘 오픈소스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요. 비단 세그멘테이션이나 레지스트레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R, 자바, 파이썬, C++ 중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인 파이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플 ITK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요.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파이 레디오 믹스입니다. 딱 이름을 보시면 감이 오실 텐데요. 파이썬과 레디오 믹스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현 교수님께서 피처를 정말 간단하게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뽑을 수 있고요. 이 왼편은 파이 레디오 믹스의 도큐멘테이션 웹페이지를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레디오 믹 피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 왼편에 보시면요. 정말 뽑을 수 있는 레디오 믹스 피처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텍스처 피처를 가지고 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인데요. GitHub에 해서 공용 프로젝트로 지금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GitHub를 계속 공유를 하면 메일로도 올 수가 있는데 자, 요즘은 거의 2시간, 3시간마다 하나의 이슈가 잡힐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파이 레디오 믹스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3개월 첫 번째 피처를 뽑고 3개월 뒤에 다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봤는데요. 그 사이에 5개의 피처가 추가돼서요. 113개에서 118개인가? 그걸로 바뀌어서 3개월 만에 피처 5개가 추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무엇보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인 심플 ITK와 연동된다는 점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파일 레디오 믹스로 분석하는 것까지 정말 짧게는 코드 5줄이면 전처리와 피처 뽑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오픈 데이터도 많고 또 마스크도 많이 나와서요. 정말 간단하게 프로젝트 해볼 수 있고 또 도큐멘테이션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룰 베이스 피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는 한 700페이지짜리 ISBI에서 나온 도큐멘테이션 그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이킨런인데요. 어제까지 저희 거의 다 이제 R로 통계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 사용하고 모든 코드를 작성을 하였는데 파이썬이 요즘 R만큼 통계 분석이 활발하다고 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이킨런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썬에서 사이클런을 빼면요, 지금 막 이렇게 머신러닝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비전공자도 사이클런을 사용하게 되면 통계 분석을 정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고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인데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죠. 심플하고 효율적이고 뭐 넘파이, 사이파이 이런 여타 다른 굉장히 퍼블릭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와도 강력하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모듈도 파이썬 코드 한 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까지 제공을 하고 요즘은 그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까지 구현이 가능해서요. 뭐 파이토치나 텐서프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까지 사용 안 하셔도 정말 간단한 거는 사이클런으로도 어느 정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여기 3번에 뭐 very easy to use 이렇게 해놨는데요. 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다는 얘기가요.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쉽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제도 해보셨겠지만 R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R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문법을 한 달 정도만 공부하시면 정말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셋 구축이고요. 이제 다시 저희 문제의 콜앱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번째까지 이제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로 다운을 받으셨으면은 밑에 정말 이상한 줄들이 쭉 나오면서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번째 셀을 아무런 의심 없이 일단은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거는 위의 셀들과는 다르게 정말 빠르게 구동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익숙하다면 익숙한 라이브러리들이 임포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플 ITK가 as SITK는요, 저희가 이제 별명을 준다고 하죠. 심플 ITK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쳐주면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SITK라고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되는데요. 그 심플 ITK 다큐멘테이션 가면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ITK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심플 ITK를 그때그때 불러오지 않아도 지금 이게 이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SITK 점 하고 그 뒤에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임포트 레디오 믹스인데요. 아까는 파이 레디오 믹스였는데 이게 파이 레디오 믹스로 임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레디오 믹스로 임포트를 합니다. 같은 패키지고요.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 줄이에요. from 뭐뭐뭐 import 뭐뭐는요. 어떠한 모듈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들을 가져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두 번째 줄에서 레디오믹스 임포트 했는데 네 번째 줄에서 왜 또 레디오믹스에서 또 가져오냐 궁금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줄에서 이 네 번째에 있는 첫 번째 함수 볼게요. first order. 이거를 가져오려면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레디오믹스 점 first order를 매번 써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런 함수들이 되게 엄청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자주 쓰일 것 같은 것들은 from import를 써서 하나의 단어로만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룰이라는 게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거는 그러면 도대체 first order가 뭐고 JCM이 뭐고 쉐이프가 뭐고 JRLM 피처가 뭐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파이 레디오믹스 도큐멘테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피처가 110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대충 얘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출이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셀에서 이제 파이썬에서 def는요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자체를 한 줄 한 줄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요, 한 줄 한 줄 구현을 하다 보면 변수가 꼬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로 만들어서요, 이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했는데 이 함수의 이름은 feature extract입니다. 혹시 어떤 함수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정해준 피처를 넣어주고요. 저희가 정해준 피처를 변수로 넣어줍니다. 변수로 넣어주고 이미지 패스라는 거는 이미지 경로입니다. 이 복셀은 아마 이제 리샘플링 하는 건데 너무 자세해서 지금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미지 경로랑 저희가 뽑고 싶은 피처의 종류, 아까 위에서 임포트했죠. 그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이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읽어서요, 알아서 피처를 뽑아주는 함수를 저희가 미리 짜놨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긴데요,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터미널 라인 한 줄이면 이미지 하나랑 마스크 하나가 있으면 피처가 바로 뽑혀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긴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이 세팅이 있습니다. 이 레디오믹스는 굉장히 파라미터들의 좀 베리언트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들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이거를 넣지 않아도 디폴트 세팅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 이제 이런 거는 SITK라는 모듈 아까 보셨죠? 그걸로 이제 랩핑을 해주는 모듈이라서요. 정말 포인트는 딱 한 줄입니다. 파이썬이 좋은 언어인 이유는 정말 직관적인 거죠. 이 한 줄은 코드를 모르는 사람도 거의 소설 문장 한 문장처럼 읽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피처 벡터라는 거에 저장을 해라. 뭐를 저장을 하냐면요, 익스트랙터, 말 그대로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친구예요. 익스트랙터라는 친구는 execute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는데요, 뭘 실행하냐면요, 이미지와 마스크를 받고 거기서 저희가 정해준 피처의 종류들을 알아서 추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에 파이 레디오 믹스의 강력함이 묻어 있습니다. 정말 한 줄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하나의 엑셀 파일처럼 사용을 하는 게 파이썬에 있어요. 판다스라고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후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셀을 실행을 시키셨으면 그 다음 셀은 그냥 임포트를 쭉 해주시면 되세요. 이 셀은 그냥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죠. 코랩이 그래도 사용하기 나름 편한데 여기 OS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블럭을 잡고 위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요, 이게 지금 로딩하는데 뭘 로딩하는 거냐면 OS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로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랩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디오믹스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좀 의료 영상이랑 분석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이 툴들은 거의 항상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데이터 언더스코어 그 다음 셀로 가서요, 데이터 언더스코어 dir, 그러니까 데이터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는 실행은 그냥 되거든요. 이걸 실행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모두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디렉토리는 말 그대로 아까 저희가 공용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이 점이라는 거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 위치와 이 폴더의 위치가 같을 때 점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이는 것들은요, 슬래시 슬래시는 그 폴더보다 하위 폴더일 때 접근을 하고요. 만약에 이 코드보다 위의 폴더, 상위 폴더에 데이터가 있으면요, 점을 2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점을 2개를 붙이면 상위 폴더로 가고 점이 하나면 지금 있는 폴더고요. 그 뒤에 슬래시를 계속 붙여주시면 그 뒤에 있는 폴더, 하위 폴더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점 하나면은 일단 가능은 할 건데요. 혹시 구글 드라이브에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을 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교수님들께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다면요, 그 다음 셀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셀을 실행시켰을 때 저와 동일한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숫자가 나오면은 일단은 성공하신 겁니다. 혹시 여기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421이 나오신 분들은 421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400 감사합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경로 한번 봐주실래요? 조대인님께서. 네, 그러면 저희 데이터 폴더에 대한 설명을 정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전립선 튜머의 그레이드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셋입니다. APM 챌린지라고 알고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는 다 이미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하기 쉽게 그 프로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네모나게 잘라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전체 영상을 드리게 되면 그 네모난 부분을 자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레디오믹스와 상관없고 그냥 일반적인 코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각각의 이미지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프로스테이트 X 다시 0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페이션트 아이디예요. 그리고 언더스코어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1에서 4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4로 갈수록 악성이고 1로 갈수록 아마 나은 튜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라이스 넘버인데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폴더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딥러닝 실습 때 사용하게 될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플립 레프트 라이트, 플립 업 다운, 로테이션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이 영상들을 왼쪽, 오른쪽 뒤집고 위에 아래로 뒤집고 또 로테이션 어느 특정 각도로 돌려준 영상들입니다. 이 방법론을 아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요. 데이터를 단순히 원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상 처리 방법을 주어서 정말 비슷한 영상을 추가함으로써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레디오믹스는 그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딥러닝 영상, 머신러닝 모델이 전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마스크도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값의 피처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정말 어떤 짓을 해도요. 어차피 마스크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 뽑혀서 저희 레디오믹스 분석에는 이 영상들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만 사용하신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코력으로 돌아갈게요. 이 숫자가 떴으면요.
이제부터는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그 셀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정말 정체불명의 영상이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부분을 실제 본 영상에서 떼어낸 영상이고요. PNG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연 것과 동일한 영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이 코드를 보시면요. 영이 있습니다. 이미지 언더바 패스 대괄호 치고 0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희가 이미지 패스에 저희가 작성한 코드는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파이썬은 숫자를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0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저장된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을 불러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게요. 아까 421장이 있었잖아요, 총. 그래서 0부터 420까지 아무 숫자나 0 대신에 넣으시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이 출력됩니다. 이거 한번 직접 해보실 수 있으세요? 혹시 체크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영상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한번 0 대신 다른 숫자를 넣어가면서요. 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동안 한번 해보시는 걸. 이 작업 안 되시는 분들은 손들어서 조교님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코드로 갈게요. 이제는 PPT로 설명을 대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드 그대로 밑에까지 다 실행을 시키시면요. 저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421까지 나왔으면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되고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랑 비슷해 보이나요? 엑셀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잘. 이걸 만드는 거는 파이썬의 판다스라는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요. 엑셀처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엑셀로 추출도 가능하고 저희가 데이터가 요즘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정말 많습니다. 이 피처 같은 경우도 다른 영상 처리 주고 웨이블렛이라는 방법까지 주면요. 한 환자당 피처가 거의 7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 추출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리스트에 저장을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일일이 복사를 해서 엑셀을 열어서 한 환자당 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정말 이 연구보다 다른 게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요. 저희가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피처를 뽑아서 그에 해당하는 피처도 같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넘어가고 이 블럭을 실행을 시키면 아까와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은 컬럼 자체가 열 자체가 첫 번째는 이미지 패스, 즉 이미지의 경로가 있고
두 번째는 페이션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다가 추가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 셀을 실행시키면요, 이제는 레이블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은 아까 그 1에서 4까지 튜머의 악성 정도를 나타내는 레이블입니다. 여기서 다 테드라는 거는 이걸 다 보여주게 되면 421개가 사용이 돼서요,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어서 다 테드를 붙여서 앞에 몇 개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 셀을 한번 실행을 시킬게요. 그 다음 셀 실행을 시키면요, 이런 바 차트가 나오거든요. 확대 그래프가요. 히스토그램이죠. 네. 이건 뭐냐면요,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2에 해당하는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4에 해당하는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의료 영상 분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의학과 교수님이랑 미팅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의료 영상 분석의 숙명이라고 하세요. 보통 정상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크게는 10대 1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한 악성 종양 정도를 가진 사람은 이 그래프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1이죠. 지금 이건 10대 1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단 레디오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영상 분석을 하실 때 꼭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셀을요. 이 셀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그 다음에는 쉽게 넘어가니까. 이 셀은 이제 본격적으로 피처를 뽑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블락을 한 이 줄이 피처를 뽑는 줄입니다. 이 피처 익스트랙트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아까 코드 위쪽에서 저희가 정의했던 함수예요. 그래서 이미지 경로만 넣어주면 바로 뽑힙니다. 지금 돌아갈 거예요. 계속 돌아갈 건데, 421장에 대한 모든 영상에서 저희가 설정한 피처들을 지금 다 뽑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적은 편이라 금방 되실 겁니다. 제가 혼자 했을 때는 5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결과 확인하는 거는 이게 다 돌아가면 직접 하시면 되고, 자, 결과 화면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처를 뽑는 과정이 다 진행이 되면요, 저희가 아까 엑셀처럼 생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정보를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정보를 추가해 줬습니다. 이 앞부분이 아까 보셨던 거죠. 이미지 패스 있고, 이미지 경로 있고, 페이션트 환자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되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익숙한 게 퍼스트 오더라는 게 아까 저희가 레디오믹스에서 임포트를 해줬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에 해당하는 퍼스트 오더가 하나의 피처가 아니라요, 퍼스트 오더 안에도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오더의 10%, 90%, 뭐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저도 아직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딥러닝은 자동으로 피처가 뽑히는데요, 이 엔트로피나 에너지는 다 수학적인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레디오믹스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피처를 뽑으면 다음과 같이 엑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정은 끝났어요. 이 뒤에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머신러닝 모델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뉴럴 네트워크를 붙이면 딥 레디오믹스도 되고 아니면 뭐 20년 동안 유명했던 서포트 벡터 머신을 붙여서 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수행을 해도 됩니다. 이 작업까지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들으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략하게 사이클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학습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저희 아까 테스트가 있었죠. 뭐 밸리데이션도 나눈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진짜 간략하게 테스트만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8대2로 나누었고요. 이 8대2로 나눈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다른 논문을 봐도 8대2로 많이 나누기 때문에 8대1로 나눈 거지 9대1이나 7대3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제가 색깔을 구분해 놨죠. 네,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레인은 말 그대로 모델을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이고 테스트는 따로 떼어뒀다가요.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는데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아까 클래스 불균형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부터 80%를 떼면요. 트레인셋에는 거의 다 1밖에 없을 수 있고 잘못하면 레이블 4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은 정확도를 믿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되게 4줄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싶으신데 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8대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클래스별로 8대2로 나눈 다음에 그 나눠진 것들을 합쳐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건데요. 사이클런의 장점이 나오죠. 일단 인풋을 합니다. from 사이클런을 sklearn이라고 파이썬에서 명명을 하고 앙상블 모델이죠. 왜냐하면 트리가 많은 걸 앙상블 하는 거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앙상블의 분류에 들어가고 거기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줄을 치게 되면요. 이제 클래시파이어 모델이 불려와집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지금 껍데기밖에 없어요. 각각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학습이 하나도 안 된 상태지만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당하는 거는 뭐 통상 인풋 하는 거라서요. 일단 중요한 거 랜덤 포레스트 넣어주고요. 그 랜덤 포레스트가 아까 약간 스무고개 같았잖아요. 근데 그 스무고개를 하실 때 평소에도 뭐 스무고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이 아까는 뭐 남자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을 정해주는 게 다 다릅니다. 모델마다. 사실 그게 데이터마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여대에서 학생을 찾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남자인가요면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를 항상 보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델에 맞는 질문을 하도록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를 자동으로 진행시켜주는 방법도 사이클런에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를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 보시고 저희는 이제 통상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나무의 개수가 몇 개냐 아니면은 랜덤 뭐 숲을 만들 건데 얼마나 깊게 만들어서 모델을 좀 로버스트하게 만들고 싶냐 아니면 오버핏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은 파라미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다 범위가 있어요. 보면 레인지가 범위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이 범위만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가장 이 데이터에 적합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너가 한번 학습해봐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조그맣게 있는 이 CLF는 클래시파이어의 줄임말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fit을 하게 되면 정말 마법과 같이 학습이 됩니다. 이제 학습을 콜앱에서 직접 한 줄씩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하셔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희가 최적의 질문을 찾아서 학습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뭔지 한번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LF 점 베스트 파라미터의 줄임말입니다. 베스트 파라미터를 뽑아보면 질문이 뭐였지? 하는 것이 나오고요. 질문이 뭐였는지는 아니고 이거는 사실 질문이 뭐가 나오도록 하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1대1이기 때문에 태양이 되고 이제 AUC 스코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첫날인가 설명이 되었는데 AUC 스코어도 한번 뽑아보고 그다음에 애큐러시도 뽑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4가지, 5가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구하실 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떼어냈던 x 언더스코어 테스트라는 거를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번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 프리딕트를 써서요. 실제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고 이게 최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시면 저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AUC 스코어는 한 0.74 정도 나오고 Accuracy는 86.75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전 매트릭스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사분면이죠. 좌측 상단이 70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진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혹시 뭔지 직감하시나요? 이게 전부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 모델도 거의 1쪽으로 기울어진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애큐러시가 높은 이유가요. 그냥 1이라고만 해도 웬만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사실 좋은 모델은 아니죠. 아까 교수님께서도 프로스테이트 X 데이터가 잘 작동을 할지는 모르겠다고 사실 잘 작동을 안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오픈 데이터셋, 침해 데이터셋 있는데 그건 거의 한 95%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레디오믹스 모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건 결국 데이터 인아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드리면은 해보실 수 있겠나요? 네. 정말 이 코드가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저기 가운데 서 계신 경험 많은 연구원께서 잘 작동되도록 작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가 지금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죠. 이거 가져가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논문에 인하우스라고 적어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네. 저분께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레디오믹스 실습을 마치고요. 한 2-3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딥러닝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